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볼까요? 네. 자, 교육부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라는 회의를 열어서요. 총 7가지 법률을 개정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접하면서 되게 새롭다 이런 내용이 원래 이렇지 않았나 싶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파악한 조금 알아둬야 될 것은요. 교육장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는 그 교육장을 네. 그 교육장,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무에 고등학교가 포함된다고 해요. 그럼 원래 포함이 안 됐었나요? 네, 원래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청 직속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시군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라도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등 선생님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낼 때 관외 내신처럼 낸다고 했거든요. 같은 네. 순천 내에 있어도. 그럼 이게 바뀌면 그것도 바뀌려나요? 그러면 아마 관내처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추가 법령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법률인데요. 조금 이거는 이게 아니었다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아까 말했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으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교육장,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무가 학교,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기능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됐대요. 그럼 그동안 지원 안 했나요? 그럼 법률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없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이게 새롭게 명확하게 규정, 아마 기존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딘가에서 일이 있었겠죠.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법률은 초중등 교육법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이 어떻게 보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여기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조금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학교의 구성원들의 특수성을 맞춘 그런 지역화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자율성을 준 거고요. 중요한 거는 교과용 도서의 인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했다고 해요. 그럼 원래는 누가 갖고 있었는지. 여기에서 말하는 인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교과서 중에서도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가 있잖아요. 인정 교과서에 관한 이야기고요. 인정 교과서는 원래 교육부 장관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육부 장관이 지금까지도 교육감한테 하세요라고 위임해 주었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그냥 너네가 책임지고 너네가 다 그냥 해라. 가져가서 해라고 이양해 주는 거라서 크게 지금 변경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법률상으로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지역교육청에다 권한을 더 주는 느낌이네요. 네, 좀 나눠 가지면서 자율성을 가지고 특수성을 좀 이렇게 가져라 하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학교 도서관 진흥법이라고 해서 보고라고 했던 용어를 제출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많이 강화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7번째 법률이 조금 재미있었는데요. 학교체육진흥법입니다. 자, 학체육 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재나 기자재가 있을 때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해요. 그러면 원래는 누가 구해줬나요? 누가 정해줬었나요? 우리 학교에 필요한 건 우리 학교에서 사지 않았나요? 마음대로 결정해서. 원래 저희가 맨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어쨌든 법률상 이게 그렇게 해왔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지 않았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니 교사 입장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환영할 만한 이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이라는 게 주로 이제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거기 맞춰서 계속 바꿔 나가는 거니까 아마 다른 데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운동부인데 되게 특수한 기구를 사야 되는데 법에 막혀서 좀 어려웠는데 그런 걸 해결해 줬다던가 그런 사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돌봄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8일, 7월 28일이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가 개최한 제13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인데요. 이 사회관계 장관 회의는 관련 부처들이 교육부와 같이 모여서 사회 분야 일상 회복 지원, 보호 대상 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 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주요 골자를 보면은 코로나19가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일상 지원을 위한 사회 분야의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기 시작했죠. 올해부터.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지원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 그리고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보호 기반 강화 및 자립 활동 등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주요 주제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초등 돌봄 내용만 잠깐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면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제공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교육부에서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올 8월에 마련을 해서 초등 돌봄의 질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 간 돌봄 공동 대응을 위해서 지역 내에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교육청 주도의 거점형 돌봄 운영 모델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적은 아마 지방이나 그런 지역에서 지금 이미 실시를 하거나 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돌봄터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 학교 돌봄터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 운영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담당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공간을 내주고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여기서 충돌이 조금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이 학교 돌봄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은 인력 배치가 있어요. 인력 배치를 보면은 실당 업무 담당자 1명과 학교당 관리자 1명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조금 부딪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지자체에서는 그냥 우리는 뭐 이만만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학교 업무가 조금 더 가중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럴 거면 우리는 이거 안 한다 라고 해버리면 또 좀 이렇게 좀 충돌이 좀 생기게 되고, 또 사실 저희가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사실 돌봄 업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진짜 추천부터 해서 막 정말 이번에 올해 해보면서 정말 진짜 돌봄이 정말 큰일이라는 걸 좀 알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걱정이 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돌봄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는 이제 모듈러 교사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교사라는 게 뭐냐면, 이 교사가 저희가 아까 헷갈렸잖아요. 이게 뭐 교사를 배치해 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숙사 할 때 그 사를 이용한 것 같아요. 교사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약간 조립해서 만드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모듈러로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돌봄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지역 돌봄도 강화하고 그리고 뭐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돌봄은 늘 뜨거운 감자 같은 느낌이라서 함부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조심스럽죠. 네, 이게 학교 업무냐, 학교 업무가 아니냐에 관한 그 지점에서 학부모와 교사 집단 혹은 교육청 간에 늘 그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좀 네, 갈등들이 뭐 있었죠. 갈등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뉴스에는 보면 돌봄 행정 업무를 돌봄 전담사가 일정 부분 분담하기 때문에 교사의 행정 업무는 줄어든다라고는 나와 있거든요. 과연 정말 그렇게 될지 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정확히 반반이 분담된다는 것도 사실은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뭐 이제 돌봄 전담사 노조에서 이를 수용할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이게 합의가 원만하게 잘 돼서 일단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 원활히 좀 논의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좀 더 문제는 밤 10시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예전 정부에서 밤 10시까지 하려다가 약간 막 부딪히고 좀 학교에 말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밤 10시까지 초등 돌봄을 한다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괜찮은 일인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저는 그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함에도 약간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 더 구축이 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맞벌이 때문에 이제 일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의 그런 발달 단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부모님이랑 가정에서 함께 있는 게 전 정서적으로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당장 그냥 다른 사람이 맡아주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물론 지금 수요가 많고 당장 급하니까 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회사에서 좀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고 뭐 간다고 해서 그게 뭐 인사고과라든가 혹은 약간 그런 곳의 불이익이라든가 좀 그런 게 없는 방향으로 조금 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 얘기 나왔을 때도 그냥 나왔던 말이 그럼 회사에서 부모님을 10시까지 잡아둔다. 학교 돌봄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안 된다. 막 이런 비슷한 얘기가 반대 의견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네요. 근데 학교 공간을 나눠 쓰자고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학교 공간만 이렇게 쓰겠다. 제가 학교 공간을 나눠 쓰자 했나요? 학교 공간을 나눠 쓰자고 블로그에 아, 쓰셨는데. 제가 쓴 말은 학교 공간을 나눠 쓰자는 게 아니고요. 네. 학교를 바깥으로 내보내자는 거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돌봄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네. 뭐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조금 할게요.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뭐 돌봄이나 방과후 같은 거를 학교에 왜 자꾸 들어오냐. 지역 사회랑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지역 마을 공동체라든지 그런 뭐 협동조합 같은 것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 협동조합 자체의 교육적인 뭔가 기준을 마련해 주면은 교육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모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빵집이나 우체국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하면서 그건 사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학교에 들어오는 것도 물론 학교가 안전하다고 모두가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들어왔을 때 과연 학교가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오래 마냥 학교에 있다는 게 교육적인지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찾아봤던 교육 회복 종합 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엄청 많아요.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2학기부터 이걸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크게 뭐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학습 결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에서 추진 과제가 3가지가 있는데 교육 결손 회복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유아 직업 계고 취약 계층 맞춤 지원이고 세 번째가 교육 여건 개선이에요. 근데 주로 뉴스에서 나오고 다루는 지점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지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교육 결손 회복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세 번째 교육 여건 개선 이건 이제 중장기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 결손 해소는 뭐 학습에 대한 결손 그리고 이제 심리 정서에 대한 결손을 진단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회복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학습 결손에 대한 회복 지원으로 교과 보충, 튜터링, 학습 컨설팅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방과 후에 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것이랑 대학생, 교사대 학생들을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그 친구들이 또 방과 후에 수업을 이제 해주는 것. 우리 어릴 때 나머지 공부 같은 멘토링 네. 형식으로 하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무리 좋은 말을 붙여도 그냥 나머지 공부 같은 네. 그런 이제 그게 이제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뉴스들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 학교 가외 시키냐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데도 있고요. 학교에서 뭐 시키냐. 그리고 이제 이 튜터에 대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예산만 또 교부했다. 대학생 튜터링 뭐 그런 이제 비판하는 뉴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비판하는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습 결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학습 결손에 대한 지원 방안? 이게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그냥 돈만 주겠다라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진짜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여건이? 예를 들어서 일단 교사들한테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문제가 저희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기초학력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네, 맞아요. 기초학력 지도를 담임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학생이 동의 안 하면 부모님이 동의 안 하면 일단 지도가 어려운 점.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없이 그냥 그 친구도 부모님이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학습 결손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 또한 그런 뭐 부모님이 동의 안 하지 않아서가 부모님이 동의 안 해서 하지 못했다 이런 건 없이 결손은 이만큼이다 라고만 좀 그 교육부 자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약간 저는 좀 약간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 한 5친구 있으면 정말 뭐 한 3, 4친구는 안 한다고 하거든요, 집에서. 그럼 동의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동의서를 안 내보내면 그냥 몰래라도 좀 시켜보겠는데 아예 동의 안 합니다라고 와버리면은 그 후로는 제가 시킬 수 있는 게 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방안들도 좀 마련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이만큼 냈는데 왜 너네 못하냐라고밖에 안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대 4대생을 데리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전국에 거점 교육대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곳은 그렇죠. 어떡하나. 맞아요. 그거에 대한 네. 문제도 있어요. 그게 없는 곳은 뭐 대학생을 보내면 갈까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라면. 심지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 지역으로 갔을 때 돈을 진짜 뭐 차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되게 뭐 많이 많이. 주겠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좀 그런 지원 방향이 있어야지. 그냥 뭐 그렇게 또 물어보면 또 공평성 때문에 뭐 이만저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네. 그런 우려를 교육부에서도 한 것 같아요. 했는지 이제 교 4대생은 이렇게 뭐 근로장학금을 주면서 어쨌든 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농어촌 등의 교 4대생의 참여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강사나 그 주변의 지역 교수 자원을 활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지역 이렇게 교수 자원이 그쵸. 근데 어쨌든 있을까요?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한번 봤는데 아까 뭐 최저 시급 정도의 그거밖에 투입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보니까 교육부 자체에서 추산한 걸로는 한 24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걸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계산을 했을 때 월 40시간 튜터당 4명의 학생을 이렇게 동시에 봐주는 형식으로 소그룹 단위로 하는데 시간당 11,000원 정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당 11,000원 정도를 계산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최저 시급이라고 뭔가 깎아내리기만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하긴 했다. 네. 그리고 튜터링 장소를 뭐 지역 아동센터는 사실 뭐 시골에도 있잖아요. 그런 아동센터나 그런 강사 되게 인력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자 했던 노력도 보이기는 합니다. 과연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신규를 3년 반 인제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읍내도 아니고 인제에서도 외곽 지역. 근데 그 학교 지금 생각하면 지역 사람 구할 데가 없어요. 있으면 군인을 협조해 준다면 군부대는 많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인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냥 이 교육결손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학습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정서, 뭐 심리, 뭐 사회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아이들의 온전하게 몸과 마음, 공부 이거를 통체적으로 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얘네 공부 못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시킬까? 그럼 보충 수업을 하자. 이렇게 정책이 좀 만들어진 느낌? 그게 늘 아쉬워요. 늘 코로나 때문에 한창 이슈가 됐을 때도 애들이 심리적인 고통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을 텐데 그냥 학력이 떨어졌다라는 뉴스만 대거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학력이나 공부 같은 거는 그런 심리적인 게 뒷받게 해결이 안 되면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라서 참 그 높다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어쨌든 그 상위 기관에 가면 갈수록 항상 모든 지원을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네네. 무슨 사업, 무슨 예산. 그러니까 이 예산을 뭐 48억 원을 투입해서 사회성을 길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네 48억 원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촉진해서 맞아요.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애들이 뭐 사회성을 결손한 거 해소해라.
이렇게 하는 것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거를 쭉 내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으니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라라고 하면은 맞아요.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학교 밖 현장 체험학습 운영비를 지원한다는데 코로나인데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쵸. 자기들이 안전한 그런 거를 마련을 해주던지 좀 이런 부분에 조금 디테일한 현장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제가 내용이 많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뒷부분에 그 내용이 있어요. 네. 돈을 주고 사회성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애들 혼자 앉게 하고 서로 같이 놀지도 못하게 하는데 사회성은 뭘로 키우지? 뭐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요하게 많이 얘기가 되는 세 번째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과밀학급 해소 방안. 그래서 지금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27명으로 만들겠다 이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8점 몇 프로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정교조나 교총이나 이제 교원 단체 등에서는 20명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다 똑같이 20명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뭐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27명인가요? 지금 학급에 학생이 몇 명 있죠? 저희 반 25명 있습니다. 네, 25명이 있는데도 제가 교실에 가끔씩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또 새로 지어진 학교다 맞아요. 보니까 조금 더 옛날 학교에 비해서 교실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25명도 지금 빠듯한데 2명이 더 들어온다 했을 때 과밀학급 해소인지 참 그것도 어렵습니다. 네, 학생 수가 많으면은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의력과 관심. 네, 저는 이제 전 계속 큰 학교에만 있었는데 뭐 28, 뭐 29, 많게는 30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뭐 예전에는 뭐 더 60명 많았다,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많이 줄었다인데 근데 사실 28명이 있으면 되게 미안한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대로 잘 보여요, 눈에. 아니면 정말 관심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은 관심이 그쪽으로 가요. 그럼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냥 무난하게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마운데 미안한 네. 친구들. 네. 근데 내가 어느 날 얘네들한테 신경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막상 수업에 나도 정신없이 빠져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하는 친구들 혹은 두각을 막 나타내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만 가고 그 친구들한테는 안 가는데 사실 저는 줄여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좀 관심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그 해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염병 예방 때문에도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규모에서는 저희 반 20명 돼야 그나마 좀 예방할 수 있을까? 지금 25명도 좁아가지고 아무리 혼자 앉아서 떨어뜨려 놔도 안 되는 상황이라 사실 교실 방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 조심하는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네. 식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온 자료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시급한 학교 1155학교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요. 학교를 증축하기도 하고 다른 학교랑 이렇게 뭐 모듈러를 그걸 뭐 같이 쓰기도 하는데 특별교실을 전환하는 학교가 가장 많아요. 960개 학교 넘게 특별교실을 뭐 음악실이나 뭐 실과실, 뭐 컴퓨터실 같은 특별교실을 이제 교실로서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누가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하는데 동의를 했나요? 그것을 왜 그 모듈러 교실이 그렇게 돌봄에도 사용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던 만큼 차라리 그런 쪽을 만약에 하면 했지 특별 교실은 교실과 사이즈부터가 달라요. 다르고 그 용도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아이들을 그냥 아무데나 앉혀놓고 어쨌든 수업만 하면 됐다의 행정식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대체 우리나라 학급 수가 몇 개인가 초등 네. 들어가 봤는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급 수가 4집까지 합쳐서 6,120개거든요. 한 6분의 1이네요. 네, 그 중에 이제 6분의 1 정도를 우선으로 한다. 아마 여기에서 28명 이상이 있는 18점 몇 프로 해당되는 학교들이겠죠. 근데 그 중에 967교를 특별교실 전환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안 한다는 거. 거의 뭐 150개 정도만 지원이 되는 150개 아닌데 한 180개 정도만 좀 돈을 들여서 증설을 하겠다. 나머지 학교는 그냥 특별실 쓰지 말고 교실로 써라. 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급이 몇이라고요? 학교 수가 학교가? 학교가 6,120개. 이게 약간 학급은요? 학급은 12만 3,500 정도요. 그 중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4만 학급이 과밀이래요. 3분의 1 정도가 과밀인 수준인데 그 과밀도 한 명 차이로 과밀일 거 아니에요. 몇 명 이상은 과밀. 솔직히 24명 이상이면 과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50% 정도 가까이는 맞아, 될 텐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리고 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증설이라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2024년까지라 중장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돈 줄 테니 해내라. 이러니까 이쪽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 뭐 부지도 안 나오고 뭐 땅을 사자니 돈이 더 들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특별시를 없애자. 뭐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진정성 있게 고민을 좀 안 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주지교과 국영수가 아닌 거에 대한 약간 경시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런 특별시를 네. 다 없애는 거니까. 네. 뭐지? 30분 동안 열변을 토했다고 지금 시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눌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교원 수급을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을 활용한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교원 확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교사들을 지원하는 거 있어요. 심리치유 캠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원하시면 지원하셔가지고. 공문 자꾸 오더라고요. 무슨 마음 뭐 다짐인가 한번 오는데 심리 뭐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켜봤는데 네. 공문 눌러봤는데 네. 이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또 써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쓰다가 마음이 아파서 누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모집 인원보다 많이 왔을 때 이제 심사 기준을 뽑을 때 뭐 추첨도 아니고 더 슬픈 사람한테 내가 뭐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힘들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 뒤에 약간 이 꼭지가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랑이죠. 미래 교육으로서 혁신을 준비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관한 얘기도 있고 디지털 인프라. 그래서 학교 무선망을 이제 다 노후된 거를 뭐 새롭게 구축하고 근데 요것도 학교 뉴딜 뭐 이런 얘기로 또 교육부 보도 자료에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래 교육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요? 꼭 미래형 모든 곳에 쓰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뭐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가 되도록 보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우리 학교도 한 600대만 더 오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근데 너무 미래 교육이 스마트 기기 교육이라는 용어로 대체돼서 쓰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거랑 관련 없는 주제긴 하지만 스마트 기기가 있다고 해도 그걸 활용하는 교사의 능력이나 교수 방법이 일단 뒤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 마음 지킴이 연수보다는 그런 거를 활용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연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장비가 다 있어. 그래서 저걸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잘 이용해서 수업에 쓸 수 있어. 요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모든 학생에게 다 기기를 주는 게 미래 교육으로 가는 길인가? 라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교원 배치랑 관련해서 법령이 하나 개정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방 교육 행정기관에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교육청이요?
네, 교육청,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에 파견이 아니라 배치라고 하거든요. 네, 정원을 배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현재는 뭐 연구원이나 도교육청 같은데 가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파견 형식으로 가 그렇죠. 있거든요. 학교에 소속을 두고 네네네. 글로 그냥 출퇴근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발령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근데 뭐 또뭐 약일지 독일지는 음. 실행이 돼봐야지 여러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도 어딘가로 가고 싶네요. 학교가 아닌 학교 좋지만 다른 좀 더 많은 거를 또 경험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교사가 가서 좋은 점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가서 별거 못 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가기 시작하다 보면 조금씩 뭔가 영향을 요만큼씩 줄 수 있지 않을까. 현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조금씩 더 생기지 않을까. 저는 더 나아가서 예전에 생각한 건데 저희가 어쨌든 뭐 공무원이고 관에 있으니까 꼭 지역교육청 밑에 있는 기관 말고 도청 밑에 있는 기관에 교사가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청소년 쉼터 이런 데 프로그램을 교사가 가서 만들어. 저 화천 같은 경우도 화천에 그 축제를 워낙 잘 해가지고 예산이 많아서 그게 학교로 많이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군청에 있는 공무원님이 뭐 계획을 세워서 교육 사업들을 집행을 하실 건데 그걸 교사가 가서 하면 더 교육적으로 더 학교 현장에 잘 맞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좀 그런 지역 기관, 행정기관과도 다 막 이렇게 연결돼서 선생님들이 자기 어떤 잘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되게 굉장히 많은 주제 2주간의 교육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찾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2주 동안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잘 모르고 지냈다 이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여기서 사실 모든 공문들이 시작돼서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기만 하고 이게 왜 왔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는 약간 제가 정보를 좀 찾아서 보고 좀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혹시 어떤 뭐 훈훈하게 있었나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뭐 이거에 대해 되게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들으시다가 이거 아닌데 얘네 잘못 알고 떠드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칠 테니까 악플은 달지 마시고 그냥 알려주세요. 이거 틀렸다. 악플 달면 신고하시나요? 하시나요? 그건 안쌤 맘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교육 팟캐스트 교육감을 운영하고 있는 여느 날 여느 교실이었고요. 자, 다음에 또 더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좀 재밌고 즐거운 소식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걱정과 우려가 오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켜볼 게 지켜볼 게 많았죠? 지켜볼 게 네. 많았어요. 네, 이건 뭐 언제까지나 지켜볼 내용이고요. 저희 또 주변의 즐거운 소식으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